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투펀치 라이브 진행하게 된 해설위원 정우원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박승곤님, 정원혜선님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 잘 보내고 있습니다. 라이브,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퍼거스님, 잘생긴 정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목요일,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에 그 정순주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라이브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정순주 아나운서님께서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목요일 라이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하게 됐고, 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축구 얘기하는 걸로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아무래도 같이 정순주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스케줄 때문에 연초에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다음 주 2월부터 이제 같이 또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순주 아나운서님 그리고 저 정우원, 그래서 정 씨가 2명이에요. 그래서 정 씨 2명의 어떤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내용이나 아니면은 콘텐츠의 방향성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고요. 정정 콤비, 네. 그래서 좀 좋은 이야기, 축구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뭐 다른 콘텐츠에서 좀 보기 어려웠던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미스터 캉님께서 10살 누님이신가요? 순주님이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네, 누님은 맞으십니다. 네. 누님이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PD님께서 일단은 가제입니다. 네, 목요일 라이브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하시는 장지현 의원님이 하시는 라이브는 이제 축구장이 콘텐츠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정 라이브 뭐 이런 건데, 정투펀치라고 일단 가제를 좀 붙여봤고, 제목도 아마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공개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두 분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뭐 목요일 라이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오늘 중에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제목 같은 거 아이디어 있으신 분한테는 또 네, 저희가 채택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커뮤니티 그리고 라이브 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내일이 이제 근무일인데 보통 내일 휴가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휴가를 쓰시면 거의 한 10일 정도를 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휴가 굉장히 길죠. 일단 뭐 어제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네, 이제 16강 다이렉트 진출하는 팀들도 나왔고 16강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라고 하죠. 노가웃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들도 윤곽을 다 드러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조금 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됐던 뭐 시티라든지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도
어제 경기를 통해서 확정을 졌죠. 네. 특히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좀 아쉬울 뻔했는데 후반전에 역전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해볼 거고요. 진출한 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댓글에 제가 좀 흐름을 맞춰서 라이브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시 접속자 시청자 수도 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명절인데 다들 9시? 약간 늦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봐주고 계시네요. 피님 라이브 혹시 채팅창 볼 수 있을까요? 네. 맨시티가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어찌나 다행인지. 맨시티 팬분이시죠. 개인적으로는 인테르가 결승 갈 것 같음. 내일 있을 조추첨도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밀란 간 워커는 잘할까요? 밀란 간 워커. 저는 그래도 밀란에 간 워커의 어떤 도움이 꽤나 많이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내일 유로파도 조별 마지막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포티비에서 조별 마지막 경기 하기 전에 킥오프 쇼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방송에서도 유로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갔고 이제 조별리그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경기가 결정이 될지 얘기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스포티비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그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저희 스포티비 PD님이 이번 시즌에 가장 잘할 것 같은 팀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리버풀이라고 했습니다. 맞췄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네, 리버풀. 그리고 이제 같이 출연한 이완우 해설위원이 인테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두 팀이 굉장히 잘했어요. 한 6라운드인가 5라운드까지 1, 2위를 다퉜죠. 물론 인테르가 이제 한 경기를 패배하면서 레버쿠젠이었던 것 같은데 레버쿠젠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순위가 그래도 내려갔지만 다이렉트까지는 올라왔고요. 그쵸? 끝까지 봐야 되는데 조별리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리그 페이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슬슬 해보면 리그 페이지로 돌입하면서 8라운드, 그러니까 매치데이 A까지 좀 지켜보면 전체적으로 좀 변수가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기존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돌입하지 않았던 시스템에서 돌입을 했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변수가 나오면서 강팀들이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조금 있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확실히 조금의 희생양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맨시티,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같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상위권 그리고 다이렉트 순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이 조금 부진했죠. 반면에 전체적인 좀 순위를 보면은 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일단은 다이렉트 순위 안에 2위 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리그 2위 팀. 예를 들어서 뭐 아스날도 그렇고요. 아스날도 현재 리그 2위죠. 인테르도 현재 리그 2위입니다. 그리고 레버쿠젠도 분데스리가 2위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라리가에서는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또 2위죠. 그러니까 2위 팀들이 현재 모두 8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물론 1위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도 여전히 1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히려 약간의
복병이 될 수 있는 팀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단판 승부에서 조금 더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팀들 8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경기들 중에 한 3, 4경기를 전략적으로 잡아낸 팀들이 오히려 좋은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스톤 빌라도 그랬고요. 아탈란타 역시 그랬고, 릴도 그랬고요. 밀란도 마찬가지고요. 뭐 벤피카 뭐 이런 팀들까지 약간의 조금 이 팀들이 다이렉트 그리고 혹은 뭐 16강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못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팀들도 생각보다 중간 계층에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를 이번에 1년 차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뭐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를 돌입할 때, 그리고 리그 페이지를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팀들이 운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이번 첫 번째 대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중간에 위치할 수 있는 팀들도 좋은 성적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소수의 빅클럽들이 독주를 하면서 리그 페이지가 아주 좋다고 보고, 빅클럽 팀이 오히려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단판이라 뭐 일명 역배 느낌의 많이 사라짐. 그쵸?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한 팀이 이긴다, 이러한 경향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러한 경향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치고받는 양상으로 이번 챔피언스 리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어제 챔피언스 리그 이거 프리뷰 쇼를 했는데, 확실히 중간 계층에 있는 팀들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오히려 약간의 강팀이라고 분류됐던 팀들이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끝도 없이 미끄러지게 됐던 그러한 상황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 팀씩 조금씩 짚어보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리그 페이지를 돌입하게 됐지만 전승을 기록할 뻔했어요. 네, 8경기 7경기 7승이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PSV 에인트호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 확실히 뭐 전승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시도를 하다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본인들이 조금 템포를 조금 늦추더라도 한 경기 정도 내주더라도 어차피 리그 1위는 뭐 변하지 않으니까. 그쵸? 주말 리그 경기가 또 본머스랑 있습니다. 본머스가 굉장히 또 에너지 레벨이 강하고 저희가 영상을 찍어도 보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본머스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좀 쉬워졌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첫 번째 경기죠.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출발이었는데, 벤피카 역전승이 컸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벤피카 역전승이 컸고,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면서 공격 자원들의 득점이 계속해서 터졌고, 어제 경기 아탈란타의 경기에서 이제 비기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2위에 달성을 했고, 역시 아스날도 3위. 그쵸? 근데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리게 되면서 3위를 차지했죠. 눈여겨볼 팀 인테르입니다. 인테르는 8경기 동안 단 한 번의 실점을 했는데요. 앞서서 위쪽에서 이제 인테르 관련해서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테르의 수비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기는 경기들이 거의 대부분 1대0 경기들이 많고, 한 골 넣고 이제 단단한 수비를 구축하면서 경기를 가져오는, 이게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예전에 뭐 트래블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았던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그런 부분에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승점 3점을 가져오는 운영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인테르가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8위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댓글 한번 쭉 볼게요. 그리고 5위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이번 시즌에 뭐 역사를 썼죠. 연승 역사를 쓰면서 좋은 폼을 보여줬었고, 확실히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도 지난 레버쿠젠전 그 역전승이 또 컸습니다. 예, 그 역전승이 한번 터지면서 확실히 6승 2패라는 좋은 폼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생각보다 반전이죠.
이 프랑스 하면은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릴이 파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릴이 어제 경기죠. 페예노르트와 경기에서 6대1 대승을 이끌어냈어요. 대단합니다. 페예노르트가 바이에른 뮌헨을 잡을 만큼의 조직력이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릴이 이번 시즌에 잘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레알 마드리드도 제가 기억하기로 잡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단한 조직력 그리고 이 조직화된 공격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릴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경기 페예노르트 물론 황희범 선수가 선발 주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프리뷰쇼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릴이 6대1로 이길 줄은 몰랐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릴의 챔피언스리그 돌풍 아무래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위 아스톤 빌라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잡았다는 거죠. 에르디비지의 약진이 돋보이는군. 그렇습니다. 에르디비지의 약진도 돋보이고 있는데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을 홈에서 잡아내면서 확실히 본인들이 이제 단판 승부에서 좀 강점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어제 경기죠. 셀틱과의 경기에서도 이제 양현준 선수가 또 선발 출전했습니다. 뭐 이따가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코리안 리거들이 어제 6명 모두 선발 그리고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들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죠. 그랬는데 아스톤 빌라는 또 홈에서 셀틱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4대2로 이기면서 제가 이제 지난 리그 경기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치렀었는데 중계했었는데 그때 이제 타이러 밍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확실히 왼발 센터백에 공백이 생긴 이제 에메리 감독이거든요. 아스톤 빌라가 물론 이날 경기도 그랬지만 앞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다이렉트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단판 승부에서 그리고 에메리 감독이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잉글랜드 팀이 세 팀이 올라왔어요. 아스톤 빌라까지. 리버풀, 아스날, 아스톤 빌라. 그러면 사실은 맨체스터 시티까지 4팀 중에 맨체스터 시티, 사실 최강자, 지난 시즌 우승자 한 팀 빼고 3팀이 8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또 거뒀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순위 전에 이탈리아 팀이 3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아탈란타 그리고 인테르 그리고 밀란까지 3팀이 8개 안에 팀이 올라오면서 역시 이탈리아가 단판 승부에 강하다는 면모를 그간 매치데이 7까지 잘 보여줬는데 매치데이 8에서 조금 반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3개의 팀이 프리미어리그가 올라왔고 라리가는 2개의 팀이 올라왔습니다.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아쉽게도 어제 경기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11위에 위치를 하게 됐어요. 네, 아래엔 승부차기 본자가 있는 팀 빌라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팀은 한 팀이 올라왔습니다. 한 팀. 레버쿠젠만 올라왔습니다. 독일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12위.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만 올라왔고 프랑스 팀 한 팀, 릴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8개 팀을 좀 정리해 보고 있고요. 자, 좀 댓글을 한번 쭉 볼게요. 레알은 전반기 삽질했는데 후반기에 강해져서 앞으로 더 무서울 듯. 어제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제 동기 한우준 해설위원이 중계를 했는데 그 한우준 해설위원 말로는 레알 정말 잘한다. 자기가 중계하면서도 놀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초반에는 좀 좋지 못했지만 시즌 초반에 좀 좋지 못했지만 확실히 페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음바페가 터지고 있죠. 네, 음바페가 점점 터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토너먼트 대회에서 또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음바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릴은 조너선 데이비드. 그렇죠. 릴은 조너선 데이비드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죠. 공격적으로. 셀틱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플레이오프에 갑니다.
셀틱도 갑니다. 그래서 양현준 선수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가 잘했네. 맨유는 어디 있나요? 맨유는 유로파에 있죠. 프리미어리가 얼마나 대단한 경기인지 다시 한번 증명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물론 뭐 부침이 있는 뭐 대회도 있었지만 맨시티만 너무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도 토너먼트 대회에 조금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프리미어리그가 리그 페이지, 그러니까 경기 수가 조금 늘어나니까 확실히 리그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선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맨시티는 풀업 이겨야 16강 가르쳐. 그렇죠. 풀업은 이따가 제가 한 40분쯤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음바페 무서움. 네, 음바페 비니시우스 공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제 경기에 비니시우스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왼쪽이죠. 오른쪽이죠. 오른쪽 공격수를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모두 쓸 수 있는데 호드리고도 왜 오른쪽에 섰을 때 굉장히 잘하거든요. 최근에 또 챔피언스 리그 하면은 뭐 호드리고의 퍼스널 컬러죠. 챔피언스 리그. 그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공존을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시즌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우승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만큼은 남다릅니다. 저도 예전부터 축구를 봤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질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어쨌든 음바페가 합류됐고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이 그 부분을 어떻게 풀지가 좀 지켜볼 수 있겠죠. 챔스 우승만 어느 팀을 예상하시나요? 야,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챔스 우승. 저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살짝 있는데 우승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승은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데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생각보다 높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대진도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조금 계속해서 경기 치르면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후스코드 기준 호드리고 평점 10점 만점 받았다고. 호드리고 최근에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안 감독 선발 라인업 굉장히 암울해요.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 저도 조금 답답하긴 한데 레알 마드리드 안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조금 제가 풀려고 해요. 오늘 말고 시간을 한번 잡아서 콘텐츠를 통해서 뭐 정원 인사이트에서도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이브에서 풀 수도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조만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덴벨레 기복만 해결된다면. 덴벨레가 근데 최근에 주사기를 던지면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요. 네. 6이 잘 뜨더라고요. 파리는 16강에서 리버풀 만날 수도 있어서 잘 만나면 모르겠네요. 근데 리버풀 단판 승부에서는 글쎄 뭐 엘리케 감독이 단판 승부에서 좋은 폼을 낸 적도 있었고 아닌 적도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 같은 팀들은 젊은 팀이고 에너지 레벨이 좋은 팀이라서 특히나 최근에 주앙네베스 그리고 뭐 비티니아까지 중원의 합이 굉장히 좋고 바르콜라 그리고 두에 그리고 뭐 이강인 플러스 덴벨레까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세가 올랐을 때 만나야 돼요. 파리는. 그래서 파리는 빨리 경기를 치를수록 제가 볼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강한 팀을 빨리 만나는 게. 아탈란타, 스포르팅 누가 더 센가요? 아탈란타가 전 더 훨씬 세다고 봅니다. 스포르팅은 최근에 아모린 감독 나오고 나서 감독이 바뀌었어요. 우원 위원님 예측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르트문트 팬인데 잠시 다이렉트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도르트문트 이번에 감독 바뀌었죠. 네, 누리사인이 너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감독이 잘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어쨌든 뭐 토너먼트 대회에서 뭐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으니까요. 리그는 좀 아쉽죠. 순위가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 조금 코바치 감독인가? 제가 알기로 도르트문트 맞나요? 리버풀 높게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러니까 저 약간 리버풀 저도 약간 조금 고민이 됩니다. 리버풀이 높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그 전에 리버풀을 제가 1순위로 진짜 잘할 거라고 뽑았던 것도 전데 뭔가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좀 아쉽지 않을까? 다른 팀들이 좀 변수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파리는 이상한 전술 실험만 안 해도 좋을 것 같. 근데 이제 그러한 전술을 조금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특히나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그 전략이 제대로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공 상황에서 볼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갈 때는 확실히 이강인 선수를 좀 중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그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강팀들 혹은 또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팀들에게 뒷공간에 대한 공략 포인트는 덴벨레로 잡는 약간 두 가지에 대한 결을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리버풀은 팔이 그냥 바를 것 같은데 소보슬레 살아났어. 근데 리버풀 무섭긴 합니다. 사실 리버풀 무서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리버풀이 가장 우승 1순위죠. 지금 유요셉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슬롯이 안첼로티, 펩, 클롭 모두 지금 빅클럽들을 이기고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슬롯도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소통 잘해주셔서 좋네요. 발음도 발성도 감사합니다. 추첨은 내일 합니다. 내일. 네. 그래서 내일 제가 알기로 챔스 유로파 합니다. 네. 리버풀 높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브리에가 세요? 스포르팅이 세요?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브리에가 어제 그래도 보여준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스포르팅이 점점 기세가 좀 내려오고 있어서요. 저는 스포르팅이 점점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별리그랑 토너먼트는 달라요. 이게 토너먼트는 어쨌든 단판 승부의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물론 홈은 어웨이를 하지만 단판 승부의 어떤 이 기질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단판은 아니고요. 토너먼트는 이제 홈앤어웨이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 챔피언스리그. 사실 도르트문트가 지난 시즌에 물론 좋았죠.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 보여줬고 슐러터백, 후멜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마트센도 나쁘지 않았었고 로이스까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도르트문트가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갈 거라고 예상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릅니다. 자, 챔스 4강팀 예측은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진을 한번 볼게요. 대진이 나왔는데, 자, 이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는데, 9위팀, 12팀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이 성적순이냐.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챔스에서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9위와 12팀의 하나의 시드와 그 다음에 23위 팀, 24위 팀, 그러니까 마지막 팀들 간에 이렇게 대결이 연결이 돼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9위 아탈란타 혹시 PD님 이거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순위가 다 보이시나요? 네. 플레이오프를 좀 보면은 9위 아탈란타, 10위 도르트문트가 하나의 시드에 묶이고요. 그룹에 묶이고 23위 스포르팅하고 24위 클럽 브리에가 하나의 시드로 묶입니다. 그러면 9위 12팀하고 23위 2팀하고 23위 24위 팀하고 이렇게 해서 추첨을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9위 12팀이 23위 24위 팀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팀들하고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높을수록 확실히 유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아탈란타, 도르트문트 중에 한 팀하고 스포르팅하고 클럽 브리에 중에 한 팀하고 맞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아탈란타, 도르트문트 모두 좀 어렵죠. 네, 사실 아탈란타는 원래 8위 안에 있었던 팀이에요. 네, 원래 8위 안에 있었던 팀입니다. 근데 이제 9위로 아쉽게 밀려났어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빅매치죠. 11위 레알 마드리드, 12위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21위 셀틱, 22위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야, 이거 셀틱이 중간에 껴버렸어요. 그렇죠. 시티는 레알 마드리드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더 이상의 선택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티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상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유리한 상대는 제가 볼 때는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에 물론 이긴 적도 있지만 이 레알 마드리드의 개인 기량이 좋은 윙어들 그리고 음바페를 상대로 현재의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들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티 입장에서는 지금 주드 벨링엄 넘버 5, 주드 벨링엄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시티 입장에서는 공격력 잘 나오는 레알보다는 차라리 뮌헨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뮌헨은 볼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1차적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와 공수 전환이 빠르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득점은 나오겠지만 이게 공수가 빠르게 가진 않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수비적으로 여지를 보완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터지면 터지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이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셀틱이 문제죠. 셀틱은 어느 팀을 만나도 쉽지 않습니다. 셀틱이 이제 글쎄요. 저희도 이제 스코티시를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시즌에 많은 경기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셀틱은 이제 제가 알기로 후르하시 교고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프랑스 리그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백도 있고 마일다도 퇴장 징계가 있었는데 뭐 출전할 수 있을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셀틱이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폼을 보여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이게 쉽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조타 선수가 복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셀틱은 셀틱이 중간에 좀 껴버렸다. 단판 아닙니다. 두 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C 밀란 대 PSV, 그리고 페이노르트 대 유벤투스, 이렇게 한 조에 묶이거든요. 밀란, PSV, 그러니까 네덜란드 팀, 이탈리아 팀이 묶여요. 네덜란드 팀, 이탈리아 팀. 발음이 안 되네. 이게 에레디비지와 세리아 팀이 맞물려서 한 조에 또 편성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묶일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 팀들끼리 묶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라가 특별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서. 근데 PSB가 제가 PSB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PSB를 제가 중계할 때 준비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가 굉장히 유명한 팀이 아스날도 있고 아스톤 빌라도 있거든요. PSB가 세트피스에서 굉장한 위력을 뽐냅니다. 유럽을 전체적으로 봐도 세트피스 득점이 굉장히 높은 팀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 중심에는 PSB는 루크 데 용이 있죠. 루크 데 용이 있는데 PSB가 확실히 이 세트피스 전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짧게 풀어나오는 것도 있고 다이렉트하게 올려주는 것도 있고 파포트 넘겨주는 것도 있고 안쪽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PSB가 그리고 리버풀을 이겼습니다. 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밀란은 이제 어제 경기 졌죠. 무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밀란 같은 경우는 패배를 했는데
콘세 이상이 오면서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지만 약간 정리가 되지 않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란은 토너먼트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펼쳐야 되고, 콘세 이상이 이제 오자마자 밀란의 또 우승을 이끌었어요. 수페르코파 이탈리아나를 우승하면서 컵 대회에서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버풀은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리버풀은 거의 한 2군 정도라고 봐도 됩니다. 네. 물론 판정에 대한 것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PSV도 뭐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바카요코도 있었고 여러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어쨌든 리버풀이라는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 팀을 상대로 승리한 것도 PSV 입장에서는 인상적이고, 페이노르트는 이제 황희범 선수가 있죠. 황희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황희범 선수의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근데 페이노르트는 기복이 좀 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기 기복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유벤투스는 어제 졌어요. 어제 졌고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세리아 중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유벤투스를 많이 팔로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응원하는 것보다 팔로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유벤투스는 지금이 고비입니다. 지금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근데 밀란을 만나게 되면은, 최근에 또 밀란을 리그에서 이기긴 했지만,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에서는 밀란이 지면서 4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파리 생제르맹 벤피카가 하나의 묶음이고요. 그리고 모나코와 브레스트와 프랑스 팀 3팀이 있고 거기에 포르투갈 팀이 하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팀 2팀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되겠어요. 네, 무한히를 풀업에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비교적 본인들이 상대했던 팀, 네, 상대했던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나코나 브레스트와 프랑스, 그쵸? 뭐 늘 먹던 맛인데 그거는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도 늘 먹던 맛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과 전술이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벤피카가 이제 브루노 라즈 감독이 거의 감독이에요. 예전에 황희찬 선수 감독이었던, 울버햄튼 감독이었던 그 감독이, 브루노 라즈 감독이 벤피카를 맡고 있는데 굉장히 좋죠. 네.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오고 또 파블리디스 선수의 득점력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죠. 확실히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그런 공격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그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16강으로도 연결이 되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중에 한 팀이 만나게 되고, 한 팀이 이제 15, 16, 17, 18.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파리, 벤피카, 모나코, 브레스트와 팀들 중에 올라온 두 팀이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중에 하나 만납니다. 그러면 파리는 올라오게 되면 리버풀 혹은 바르셀로나를 만나야 돼요.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3위 아스날, 4위 인테르는 13, 14 그리고 19, 20이죠. 밀란, PSV, 페이노르트, 유벤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공통적으로 뭐냐, 이탈리아 팀들이 또 여기 있거든요. 만약에 이탈리아 팀 두 팀이 모두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인테르를 만납니다. 이것도 이탈리아 더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에파의 그 개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티켓이 정해주는데요. 그 부분에서 확실히 같은 나라 팀들끼리 하는 게 좀 불리합니다. 네, 같은 나라 팀들끼리 하는 게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미넨, 그리고 셀틱, 맨시티 중에 두 팀은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레버쿠젠과 합니다. 야, 이것도 지금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 예를 들면 레알하고 미넨이 올라오면 아틀란티코 또 같은 나라끼리 또 붙네요. 뭐 시티가 올라오면
시티가 올라오면 뭐 AT도 만날 수 있고, 야, 또 이것도 또 굉장히 재밌는 대진이 또 만들어지네요. 한국의 퍼거스님 감사합니다. 리그를 생각하면 맨시티가 챔스에서 진땀 빼며 올라가다 8강쯤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승 힘들어지는데, 맨유 팬으로서 보면 챔스 올라가는 거 보면 플레이오프여도 배가 아프고, 아이고 양날의 검이네요. 이번만큼은 아스날 우승을 염원했는데. 아, 맨유 뭐 유로파 아직 가능성이 있잖아요. 유로파 우승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까지 보고 한번 채팅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위, 12팀. 자, 9위, 12위, 23위, 24위. 아탈란타 그리고 도르트문트, 스포르팅 클럽 브리에는 릴과 아스톤 빌라. 사실 여기가 조금 괜찮죠?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탈란타 그리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보면 스포르팅하고 클럽 브리에를 어떻게 좀 이겨본다면 릴과 아스톤 빌라와 만나거든요. 물론 이제 잘하긴 하지만 비교적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수월한 팀이죠. 그러니까 9위하고 10위한 팀들이 이래서 유리한 거예요. 네, 이래서 유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6강의 대진까지 완성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쭉 한번 짧은 시간 그래도 40분이나 지났네요. 한 35분 정도 저희가 좀 훑어봤는데요. 확실히 뭐 조금 어려운 팀들, 특히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대진이 뭐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과 해서 이겨서 올라오면 그 16강에 올라오게 되면은 레버쿠젠 그리고 아틀란티고 마드리드랑 또 붙어야 됩니다. 쉽지 않네요. 맨시티 입장에서. 거의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장 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게 또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티는 레알 뮌헨 이기면 레버쿠젠 이기면 아스날 인테르. 진정한 왕은 살아남는 사람이 왕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다들 지금 본인들이 응원하시는 팬들의 어떤 대진을 주의 깊게 좀 보시네요. 리버풀, 바르샤, 맨시티, 파리. 그래서 빅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진정한 우승은 도장 깨기죠. 근데 저도 이제 보는 게 인테르가 생각보다 잘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토너먼트 대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을 한 팀들은 진짜 공격력이 극강이든지 아니면 수비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공격력이 없다면. 근데 인테르가 수비가 정말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맘먹고 잠궜을 때 한 골도 안 먹힌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팀은 전 두 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인테르하고 리버풀입니다. 예. 인테르하고 리버풀. 그 두 팀은 맘먹고 잠그면 아예 그냥 딱 다 막아버릴 것 같아요. 인테르 끈적끈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밀라노 더비 중계하거든요. 데르비델라 마돈니나 중계하는데 인테르 대 밀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롭 2번 합니다. 2경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쿱케익님, 제가 알기로 프롭은 2번 합니다. 근데 워낙 요즘에 규정이 좀 많이 바뀌어서요. 내일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중계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뭔가 리버풀 인테르 살짝 밑에 바르셀 레알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저는 AT도 나쁘지 않습니다. AT도. 단판 승부에서는 AT도 힘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만 잘 올리면 좋을 것 같고 인테르 튀람 잘하나요? 튀람 이번 시즌 득점력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득점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완성도는요, 저는 인테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성도로 따지면은. 왜냐면 지금 여기 이렇다 할 만한 팀들을 다 보면 리버풀 감독이 이번에 새로 왔어요. 물론 새로 온 거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새로 왔고, 바르샤 새로 왔어요. 아스날에 원래 있었고, 인텔이 원래 있었고, 에이티 원래 있었고, 레버쿠젠 원래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 레알 마드리드 원래 있었는데 미넨 새로 왔죠. 밀란 새로 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차이 감독 안에서 확실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그 경기를 좀 보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꾸역승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선수들의 폼이 좀 떨어져 있어도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토너먼트 대회에서 한 번 수비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아스날은 완성도가 극강으로 터졌을 때는 이제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에 진짜 좋았었는데 그거에 약간 그거보다 살짝 좀 내려온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한계보다는 어떤 거에 좀 막혀 있는 느낌. 플레이오프 2경기 덜 치르는 메리트가 진짜 클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컵 대회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모든 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오는 팀들이 컵 대회에서 일찍 떨어지는 팀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물론 떨어진 팀들도 있지만 그런 걸 고려해봤을 때는 2경기를 덜 하는 게 굉장한 우위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상대보다 더 나아지는, 상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대성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소요가 많이 되니까. 상위 8개 팀은 2경기 할 동안 쉬는 거네요. 네, 쉽니다. 6둠 나오면 챔스 우승. 6둠이 요즘 자주 나옵니다. 밀란 더비, 이번에 인테르가 이기길 바라는데 최근에 밀란 더비 2연패가 크다. 그쵸, 이번 시즌에 2번 맡았는데 2번 모두 졌죠. 감독이 다 바뀐 상태에 졌죠. 폰세카한테 한번 졌고 콘시이상한테 한번 졌는데 뭐 이젠 모르죠.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테르는 이번 밀란 더비 이기면서 폼을 올려야 돼요. 이후 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거든요. 심자기의 풀백 운영이 미쳤어요. 네, 심자기 이제 윙백이죠, 윙백. 네, 오른쪽, 왼쪽 윙백, 그리고 센터백 스토퍼들이 다양하게 스위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스토니가 최전방 스트라이크로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버풀이 진짜 유리하다. 리버풀이 아직 대회 탈락이 없어서. 리버풀이 이제 그쵸, 카라바오도 있죠. 카라바오 지금 이제 토트넘한테 1대0으로 지긴 했지만 경기가 제가 알기로 다음 주 2월 7일인가 맞나요? 다음 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레알은 양풀백이 불안해서 양 높이 올라갈지 불안하네. 레알은 하키미 같은 선수가 필요한데. 그렇죠. 레알이 이제 고민이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풀백이죠. 계속해서 이제 뭐 아놀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선수. 근데 아놀드는 제가 알기로 안 간다고 얘기를 했고 레알에서도 추가적으로 풀백에 대한 보강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물론 뭐 언론에 나오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확실히 풀백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쵸. 지금 뭐 알폰소 데이비스도 수비는 불안한 모습이 꽤 있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맨디 그리고 뭐 카르바알이 이제 부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스케스가 뭐 잘했던 시즌도 있지만 이번 시즌에 너무 좋지 못해요. 어제 경기 좀 잘했죠. 네, 그래서 풀백들의 고민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풀백들의 어떤 위치 변화 그리고 풀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독들의 전술적 포인트, 전략적인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레알은 수비가 양 풀백이 불안해서 높이 올라갈지 불안하다는 말이 저 말이 이제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르카 지속 보도에 따르면 강팀 경기에서 무조건 발베르데, 맨디, 카마빈가 풀백을 쓴다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선수를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를 전술적 의도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상황에서 쓰는 거랑 풀백들의 믿을 만한 선수가 없어서 거기에 위치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사실 발베르데랑 카마빈가는 중원에서 있을 때 훨씬 더 좋죠.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도 훨씬 좋고 물론 많이 뛰어주니까. 근데 이제 그 선수를 밑으로 내림으로 해서 잘하긴 역시 잘하지만 팀이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한
어떤 수치가 기준이 수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더 좋은 풀백이 있다면 발베르데나 카바빙가를 더 올려서 그리고 중원에서 쓸 수 있을 텐데. 재능 낭비죠, 사실. 제가 이제 뭐 낭비라는 말을 좀 쓰고 싶진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린 거긴 하지만 재능 낭비라는 게 맞죠. 발베르데의 어떤 역량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신이에요. 예, 공격 본능도 있지만 이 헌신, 팀의 활동량 이런 거에 뭐 엔진 그 자체죠. 발베르데를 뽑으면은 차가 안 굴러가는 것처럼 예, 똑같습니다. 레알이란 차가 안 굴러갑니다. 제가 느꼈을 때. 뭐 거기 이제 벨링엄도 있지만 챔스 프로반드 연장하면 진짜 체력 빠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리그 경기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좀 어려움으로 여러 팀들에게 적용이 될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뭐 앞서서 이제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뭐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거취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뭐 이번 시즌까지만 하고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어느 언론에서는 아니다, 더 할 거다,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도 있는데요. 예, 마르셀로 있었던 시절이 그립다. 그때는 축구를 보는 제3자들도 그립죠. 마르셀로가 있었을 때. 일단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그리고 출전하고 있는 코리안 리거들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6명 선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일단 있고요.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8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 경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했던 경기,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터트려냈어요. 득점을 터트리면서 챔피언스리그도 데뷔골을 뮌헨에서의 데뷔골을 또 터트렸고, 확실히 챔피언스리그에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고, 물론 지난 시즌 좋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역사가 본인에게 좀 있었는데, 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좋은 경기 내용까지 챙겼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단판 승부에서의 이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수비가 중요합니다. 수비를 잘하는 팀이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조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이어, 우파메카노 그리고 어제는 스타니스치와 함께 뛰었었는데 확실히 파트너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좀 쉴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 역시도 뭐 중요한 경기,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의 매치데이 7에도 출전을 했죠. 전략적 요소로 제로톱으로 기용되는 이번 시즌에 이강인 선수의 출전 경기가 많은데 뭐 시청하시는 팬분들은 이강인 선수가 보다 공격적인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조금 더 풀타임을 띄워주길 바란다든지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은 건 뭐 팬분들뿐만 아니라 중계하는 저희도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이제 전략적인 포인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탈압박 능력과 일명 저희가 흔한 말로 스루 패스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간 패스 그리고 번뜩임 자체는 현재 PSG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굉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보다 올라가면서 선택적인 걸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매치데이 7에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의 운영을 다르게 가져갔던 엘리케 감독처럼 이강인 선수를 뭐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소유를 할 때 제로톱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측면으로 배급을 해줄 수도 있으면서 덴벨레와 같이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상승세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적지 않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희범 선수가 있죠. 황희범 선수는 이제 어제 경기까지 7경기를 선발 뛰었습니다. 황희범 선수는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챔피언스리그 데뷔를 페이노르트 데뷔를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 했어요. 그 정도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출발을 잘 알렸던 황희범 선수고 황희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팀버 선수, 퀼튼 팀버 선수와 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두 선수 다 모두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에 약간의 팀이 리그라든지 챔피언스리그에 좀 부침이 있었고요.
황희범 선수 역시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겠고 지속된 공격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령훈 선수. 서령훈 선수가 대단해요. 지금 8경기 전 경기 선발 출전했고요. 지베지다에서 오른쪽 풀백 그리고 왼쪽 풀백까지. 미모비치 선수라고 이제 오른쪽 풀백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왼쪽 풀백으로 서령훈 선수가 주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어시스트를 8경기에서 3개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최다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코리안 리거들 중에 그 정도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령훈 선수 양쪽 다 팀이고요. 빌드업 시에도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됩니다. 확실히 서령훈 선수가 이제 세르비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는 볼을 굉장히 잘 차는 선수에 속해요. 워낙 이 선수가 발밑이 좋다 보니까 양발을 다 쓸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령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이번 시즌이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강팀들을 상대했던 굉장히 많았죠. 인테르, 바르셀로나, 벤피카,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윙어들을 계속 상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는 굉장한 또 경험치로 쌓였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노련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서령훈 선수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나이가 어린 만큼 더 앞으로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풀백은 거의 붙박이 주전으로도 뛸 정도로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현준 선수. 양현준 선수는 이제 셀틱에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좀 오가면서 출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물론 리그에서 득점을 터뜨리긴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어제 또 선발 출전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선발 출전, 매치데이 에이스에서 중요한 경기 선발 출전하면서 본인에게 기회가 왔었고 양현준 선수는 역시 번뜩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후반전 조커로 나올 때도 있었고 드리블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양현준 선수의 역할도 셀틱 역시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서령우 한 선수 누구죠? 네? 양현준까지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민수 선수. 김민수 선수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김민수 선수가 지로나에서 현재 뛰고 있고요. 지로나 B에서는 에이스예요. 네, 지로나 B에서 현재 에이스고 어제 경기도 벤치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벤치 명단에 포함이 됐고 그 PSV와의 에인트호벤과의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했죠.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선수로서의 공격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지로나 B 경기들에 거의 매 경기 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도로 지로나에서 현재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시티풋볼의 일환으로서의 또 클럽의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거든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디렉터들과 스카우터들의 눈에 또 들어있는 선수인 만큼 지로나의 김민수 선수의 역할도 근데 이제 김민수 선수 지로나가 떨어졌어요. 네, 플레이오프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 시즌에 지로나 경기를 한 2경기 정도 중계를 했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미래가 보다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좀 눈여겨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김민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선수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이상으로.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의 선수들의 맞대결 그리고 또 그 올라가서 토너먼트에서 더 많은 어떤 경기들을 또 치를 것 같고요. 선수들 간의 맞대결도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코리안 리거들을 보는 것만 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유로파에도 있죠. 네, 유로파에도 현재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트윌란의 이한범 선수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있습니다. 유로파까지 봤을 때 유에파 주간 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코리안 리거들이 또 출전을 하고 있어요. 국내 팬분들은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뭔가 또 재미를 또 느낄 수 있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이라는 게 정말 짧네요. 제가 계속 하면서 느끼지만 모든 거를 이야기를 다 하고 하나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1시간 정각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게 저희의 룰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기를 많은 라이브를 조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할 때마다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축구 팬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조금 다룰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로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로파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내일은 라이브 일정이 없죠, 저희가. 네, 그래서 유로파는 저희가 뭐 다음 주나 아니면 TMF도 있고요. 거의 스프린트 한 시간 동안 하십니다. 약간 목이 제가 지금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제가 중계하는 것보다 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라든지 아이디어, 네, 더 많은 이야기, 아이디어, 그리고 더 좋은 내용,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해 주신 대로 바로바로 저희가 적용하고 회의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절 잘 세시고 날씨가 꽤 추운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UEFA 그리고 이번 주 리그 축구 리그들까지 모두 챙겨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